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지 못함이 학자들의 큰 병이다. 천하의 의리는 무궁하니 어찌 자기만이 옳고 남은 그르다 할 수 있는가. 비록 장구에서 비루한 선비의 말이라도 또한 유의하며 그것을 들었으며 마음을 비우고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대조하며 고치다가 마침내 올바름에 귀한 후에야 그만두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토론에 대해 진지하고 깊은 성찰했던 이 인물 누구일까요? 바로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 이황이 토론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자신보다 26살이나 어린 그 신입 관리와 무려 8년 동안 1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당시 성균관 대사성이었던 총장이죠, 총장. 이 퇴계 이황은요, 갓 과거에 합격한 기대승과 함께 사단 칠정에 대한 논변을 펼칩니다. 이황은요, 자신의 지위나 권위로 기대승을 꾹 억누르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그 기대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견을 들었고요, 본인의 주장을 수정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대석학이었던 퇴계 이황이 자신보다 한참이나 어리고 어떻게 보면 급이 다르다 할 수 있는 이 기대승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자신과 논쟁을 할 수 있는 상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퇴계 이황이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토론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토론이란 무엇일까요? 토론 문화는 언제 시작되었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토론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토론의 역사, 사피엔스 스튜디오 역사 읽어드립니다에서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내세워 그것의 정당함을 논함,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청중이나 판정자 혹은 상대 토론자를 설득하는 것이죠. 자, 이 토론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자, 이걸 살펴보려면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에서는요, 민주주의를 정치 체제로 택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법적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바로 토론 방식을 취했습니다. 시민들은 아고라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주장했죠. 또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은요, 토론을 학문의 한 분야로 인식했고요, 논쟁거리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토론을 가르치는 학원까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적이고 관념적인 주제부터요, 현실적인 정치적 주제, 법정 토론에서 이기는 방법까지 토론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삼국시대의 그 화백회의, 제가회의, 또 고려 때 불교 종파 간의 논쟁이나 또 이 척화파와 강화파의 토론, 10만 양병설에 대한 찬반 토론, 조선의 의정부 언관들의 활동, 와, 정말 곳곳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토론 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토론이란 용어가 조선왕조실록의 330여 회, 승정원 일기의 1730여 회, 와, 이만큼 많이 언급되었을 정도로요, 토론이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대표적인 토론 문화를 할 수 있는 이 TV 토론, 이거 언제 시작했을까요? TV 토론은요, 미디어 선거의 꽃이라 불리는데요, 세계 최초의 TV 토론, 바로 1960년 9월 26일 미국 전역에 전파를 타고 등장합니다. Good evening. The television and radio stations of the United States are proud to provide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의 대통령 토론회였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요, 대부분의 연설은요, 라디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무명에 불과했던 이 케네디 후보가 자신보다는 좀 정치적으로 노련미를 갖춘 이 닉슨을 잡고 자신에게 이 불리한 선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 TV 토론을 먼저 제안합니다. 자, 과연 케네디 측의 전략 성공했을까요? 브라운관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요, 아주 많이 상반됩니다. 옷 색깔부터 달라요. 케네디는요, 검정색 정장과 파란색 셔츠를 입고 이 햇볕에 그을린 듯한 아주 건강한 얼굴로 젊고 건강한 이미지를 부각했고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자신감 있는 제스처와 친근한 화법으로 시청자들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반면에 닉슨, 차분한 논리를 앞세워 토론을 이어갔지만 이 중간중간 땀을 훔치는 장면, I think that the reason that I voted against 더듬거리는 말투 때문에 감성과 이미지를 전파하는 TV를 통해서는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정치 거물이었지만 회색 양복을 입은 닉슨은요, 케네디 옆에 있으니까 좀 늙고 허약해 보였고요. 땀을 흘리는 모습에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인상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당시 닉슨은요, 무릎 수술로 이 12일간 병원 신세를 진 후라서 컨디션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대로 방송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된 거예요. 케네디는요, 뉴 미디어인 TV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케네디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시청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 철저히 분석했고요. 거기에 맞는 언어, 복장, 제스처, 이거 다 준비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시 TV 토론이 진행되었던 스튜디오 배경, 회색 톤이었거든요. 자, 닉슨은 배경과 비슷한 색의 정장을 입어가지고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반면에 케네디는요, 대비감이 아주 명확한 검정색 정장을 입어가지고 신뢰감을 높인 겁니다. 저 블랙, 핑크 다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토론회 내내 케네디는 닉슨에게 밀리지 않았고요. 그해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이어진 양 후보의 TV 토론은요, 대선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시 TV 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는요, 미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인 약 7천만 명이었는데요. 이 중 57%가 TV 토론이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답합니다. 정치적으로 무명했던 케네디는요, TV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쭉 끌어올린 데 성공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겁니다. 이때 재미있는 정치 용어 생겨요. 감자칩 민주주의. 감자칩 먹으면서 TV 토론 시청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 이걸 비유한 게 바로 감자칩 민주주의입니다. 토론의 공정성과 공평성 문제로 16년간 진행되지 못했던 미국 TV 토론은요, 1976년 다시 개최됩니다. 이때는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재선에 나선 선거였는데요. 사실 포드 대통령은요, TV 토론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포드 대통령은요,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TV 토론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포드는 그 자리에서 말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서 오히려 신뢰도가 더 떨어져가지고 재선에 실패하게 됩니다. 반대로 레이건 대통령, 토론을 상당히 잘 활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좀 이렇게 연세가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TV 토론에 나온 레이건 대통령에게 나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가요. 이때 레이건이 뭐라고 하냐면, Not at all. I am not going to exploit for political purposes my opponent's youth and inexperience. 와, 이 센스 있는 답변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웃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탔고요. 그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레이건 대통령에게 호감을 느꼈는지 토론 이후 인기가 상승하면서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미국에서 TV 토론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요, TV 토론은 강력한 선거 캠페인 수단이자 핵심이 되었고요. 이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의 선거 방송 토론이 도입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TV 토론회를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 역시 이 미국 TV 토론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에 맞춰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니다.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처음이잖아요. 세부적으로 맞춰야 될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해 12월에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참석 방식, 토론 방식 이런 걸 둘러싸고 후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결국은 토론회가 그때는 개최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언론기관 단체가 자율적으로 후보자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 언론인의 친목 모임이었던 관음클럽에서 선거 기간 전인 10월 30일에 제13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초청해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라고 하면 후보자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논쟁을 하는 장면을 떠올리실 텐데, 이때는요, 후보자 한 명씩 차례로 초청해가지고 이 패널들의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대담 형식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토론회 녹화돼가지고요, KBS, MBC 그 주요 뉴스를 통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집중 보도되면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되죠. 다만 아무래도 처음 시도된 토론이다 보니까 각 후보자의 보도 시간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중립성을 지키진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또 일부 언론사에서는요, 생중계 또는 전체 녹화 방송을 계획했던 건 다르게 두 방송사가 차별적으로 발췌해서 보도한 것을 지적하면서 TV 보도의 균형성 상실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 보도의 이 편파성 논란이 확대되면서 결국 두 방송사는요, 이후에 이틀에 걸쳐서 개최된 토론회를 편집 없이 그대로 녹화 방송합니다. 이때 토론회를 보려고 작동했던 TV 수상기 수가 600만 대로 추산되었는데요. 당시 전국 TV 수상기가 1000만 대 정도였으니까 이게 6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였던 것이죠. 국민 절반 이상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대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2년이었죠.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 대통령 선거법이 개정되면서요,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토론과 언론의 공정 보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번에도 법적 한계와 이 정당 간의 또 의견 차이, 결국 이 TV 토론이 또 불발됩니다. 미국에서 TV 토론이 시작된 게 1960년이었잖아요. 30년 넘게 흘렀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TV 토론을 볼 수 있었을까요? 최초의 TV 토론은요, 1995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때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선거법 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된 TV 토론으로 기록됩니다. 돈은 묻고 말은 푼 새 통합선거법의 정신과 함께 텔레비전 토론은 선거혁명의 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선거 문화인 TV 토론은요, 유권자들의 이목을 쫙 집중시키는 동시에 후보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이 어려운 유권자들에게는요, 그들의 어떤 정책과 정적 능력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서요, 후보자들의 공약을 안방에서 확인 검증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이었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TV 토론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이때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이 개정되면서요, 후보자 토론회를 주관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당시 법에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가 공동으로 대통령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요,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해가지고 3회 이상 대담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면서 그동안 방송사 자율에 맡겨졌던 토론회가 대통령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전환되었고, 토론회 개최가 처음으로 의무화된 겁니다. 이후 편파방송 시비를 피해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에 따라서요, 2004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자, 이로써 후보자 토론회는 필수적인 선거 절차가 되었습니다. 이후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요, 각종 선거방송 토론을 주관하면서 토론회가 정책과 공약을 검증할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또 기존의 5개 합동연설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거방송 토론 제도가 도입된 만큼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식도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TV 토론이 자리를 잡기까지 오랜 시간과 여러 가지 시도가 필요했는데요. TV 토론
이전의 선거운동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운동장 선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기억합니다. 왜냐면 저도 갔기 때문에.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는요, 후보자가 유권자들을 만나려면 직접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와 정당은요, 대규모 청중을요, 운동장에 한꺼번에 모아놓고요, 직접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고 자신의 정책 견해를 말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유세 현장에서 자신이 말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청중이 모였는지 모두에게 보여지겠죠. 청중은 곧 지지 세력을 의미하는 거니까 지지 세력이 많다는 걸 과시하려고 의도적으로 청중을 동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많은 청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으려고 후보자와 정당은 유세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막걸리, 고무신 제공하게 되면서 그래서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방식은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돈 어떻게 될까요? 엄청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합동 연설을 하는 동안 지지자들 사이에서 충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권자에게 불법적으로 금품 제공형이 과태료 물리거든요. 결국 돈이 적게 들고 더 효율적인 선거운동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 시스템인 TV 토론회는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환영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처럼 선거 방송 토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운동장 선거,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TV 토론은 유권자에게 무엇이 좋을까요? 모든 유권자가 각 후보자와 정책을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알 권리를 신장시키는 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투표권 행사하려면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TV 토론회는요, 후보자의 정보와 정책 및 공약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어떤 비전과 전략이 있는지, 역량과 리더십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정책이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지 한 자리에서 비교하면서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다수 후보들이 정책에 대해서 서로 대비되는 입장을 표출할 때 그 안에서 펼쳐지는 논쟁을 통해 가지고 저 후보자 어떤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걸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거는 언론 보도라든지 또는 특정 후보의 입장만이 제시되는 공보물, 그리고 선거 운동 등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고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TV 토론은 유권자에게만 좋은 것일까요? TV 토론은요, 후보자에게도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후보자는요, 어떤 유세 현장보다 짧은 시간에 대규모의 유권자들에게 다른 후보자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인구 40만 명 도시라면 만약에 시청률이 3%가 나왔다. 3%도 무려 12,000명한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TV 토론은 선거에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TV 토론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요,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결정할 때 SNS, 언론 보도와 더불어 TV 토론이 선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TV 토론을 시청하면요, 유권자들은요, 선거와 관련해 일어난 이슈를 학습하면서 지지 후보를 선택하거나 또 지지 후보에 대한 태도가 강화돼가지고 더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긍정적 효과까지 있겠죠. 뿐만 아니고요, TV 토론은요, 후보자들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 결과에 존중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민주시민의 자질을 강화하는 역할마저 합니다. 그리고 이 유권자들한테 정치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민주주의 정착에 도움을 주겠죠. 토론이 어렵다, 진입장벽이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학교에서는요, 교내 학생회장 선거라든지 반장 선거에서 후보자끼리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해서 학생들이 토론을 보고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요, 학급 규칙을 정할 때에도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가족, 친구끼리 갈등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하기도 하고요, 기업에서는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끝없는 토론을 펼치고 있죠. 최근에는요, 온라인 토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이름도 얼굴도 사는 것도 모르는 사람과 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토론의 장은요,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가까운 가족, 친구들끼리 작은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한 이 작은 토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부터 시작된 토론 문화는 어쩌면 시간이 흐르고 흐른 뒤 현재의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되지 않을까요?